자, 그 다음에 36번. 문정부의 임대차 3법이 뭐냐?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신고제인데, 전월세 상한제는, 자, 밑에 있네요. 계약갱신 청구 2년 플러스 2년.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임대인들은 보장을 해줘야 돼요. 2년 플러스 2년. 요거를, 2020년 11월 1일부터 이제 갱신이 됐는데, 시행이 됐는데, 임차인이 딱 들어오면은 2년 플러스 2년이에요. 자, 그런데 있습니다. 2년 지나서 서로 연락 안 했어. 집주인하고. 그러면 묵시개인 됐어요. 그럼 그건 없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4년 됐어요. 그때서 4년 다 돼가지고 2개월 전에 임차인이 나 1회 계약갱신 요구권을 주장하겠다 그러면은 다시 2년 더 사는 겁니다. 자, 이해가시죠? 자, 다시요. 2년 계약했어. 처음에. 2년 다 돼갔어. 그럼 2년 전에, 2달 전에 미리 연락이 되거든. 서로가. 연락해서 서로가 있겠다 말겠다 해야 되는데, 서로가 연락이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2년 한 3개월 됐어요. 그래 되면은 묵시갱이 된 겁니다. 돼갖고, 그 다음 4년은 무조건 살 수 있는 거고, 4년 됐을 때 임박해서, 마이너스 2달 전에 연락을 하면은, 2년 더 살 수 있다. 계약갱신 요구권은 1회만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1회 쓸 수 있어요. 그럼 갱신된 거는, 묵시갱신은 없는 걸 보는 거예요. 자, 그래야 됩니다. 그럼 상가는, 이 5년에서 10년 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임차를 나오면은 여러분이 이제 10년 동안 보장해 줘야 돼요. 근데 코로나에서 원래 1억에 월세를 500만원 받는 거를 코로나 돼서 5천에 250 받다가 좀 회복되니까 아이고 3년째 아이고 안 되겠다. 이제 1억에 뭐 500만 내라.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두 번째 전월세 상한제 걸리는 거예요. 전월세 상한제 법에 5% 이상 경매나 상가나 주택이나 5% 이상 20분의 1 이상 못 올리도록 고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같으면 105만원 돌아가면 되는데 1년 지나서 200만원 돌아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을 넘으면은 이 신고를 보여야 됩니다. 안 하면은 좀 개를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임대차 3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중요한 거는 상가가 있는 거예요. 상가가 2년 됐는데 개매 들어와서 선순위라. 좀 싸게 들어왔어, 이 사람이. 내 낙찰 받고. 자, 선순임 차이는 우리가 몇 년 동안 지금 됩니까, 지금 이거 보면. 10년 되죠, 10년. 10년 되죠, 10년. 주택은 2년 플러스 2년 아닙니까? 예를 주택 같으면은 1년 만에 개매됐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3년 더 살 수 있는 겁니다. 선순위 같으면. 3년 뒤에 봅시다 그러면 할 말 없어요. 자, 상가는 2년 만에 개매돼서 8년 뒤에 봅시다 그러면 할 말 없어요. 8년 때까지는 10년 살수를 해야 돼요. 근데 월세가 너무 작다 그러면은 그걸 감안해서 낮춰봐야 됩니다. 있죠? 내가 덜렁 낮춰봤다 해서 월세 100만짜리를 뭐 300만 내라 이래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알겠어요? 자기가 들어올 때 그 사람을 기준해야죠. 임차인을 기준해야 되는 거죠. 자, 38번. 주택 경매에서 낙찰자는 토지 낙찰자에게 지료를 주거나 처해야 되는데 지료를 얼마나 주면 되느냐 하는 것은 여기 이제 감정평가협회 옛날에는 적산법 했는데 이게 이제 새로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가지고 협회에서 보상 지침이 있어요. 이게 요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대부분은 이제 아파트 대지권 낙찰 받으면요 보통 제가 볼 때는 한 4.5%. 주택은 한 4%는 보면 됩니다. 4%. 그 다음에 상가는 뭐 한 6% 정도, 뭐, 그 다음 보면 되겠다. 6% 정도. 그 다음에 농지 이런 거는 뭐 한 1%, 2%, 막, 거기서 왔다 갔다, 이런 거는, 농지나 임지 같은 거는 1, 2%, 그 정도 움직인다.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더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더 올 수가 있습니다. 금리에 따라서. 근데 아직까지는 요 표를 적용합니다. 요 표를. 자, 써놨죠. 지료는 아파트 4.5, 주택은 3, 4, 토지는 3%, 농지, 산지는 1%, 분무기지권은 1에서 1.5% 써놨다죠. 자, 그래서 이제 농지. 참, 9억짜리가 2억 들어있다. 좋다, 그죠? 이런 거 보면은 농지연금이 참 생각이 많이 납니다. 한번 보세요. 자, 39번. 공유 지분 경매 때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자, 자꾸 물어봅니다. 자, 지분 경매 때만 공유자 웃으면서 나오는 거지, 일괄 경매, 전체 경매 때는 그냥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이거 물어봐요. 지분 경매에서 낙찰 받아가지고 나중에 전체될 때, 그때 공유자도 손들어서 웃으면서 할 수 있느냐?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전체 경매 때는 공유자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못 해요. 누구든지. 지분 때만
등기부에 지분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할 수가 있습니다. 등기부상에 지분이 있는 사람은 딱 상대편 지분이 경매될 때는 법정 가서 손을 들고 하면 되는 거고, 공매는 목요일, 금요일까지 좀 자산관리공사에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그래요. 서초구에 있는 이 아파트입니다. 물건이 좋아요. 내가 보니까 21에 10963, 21에 10963. 지금 가격이 정말 많이 떨립니다. 지금 아파트 보면은 축풍나기처럼 떨리고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서초구에 있는 주택입니다. 주택인데 2분의 1 지분이 나오죠. 서초구에. 자, 46평이 조금 커요. 23평 집만 넣었는데 8억짜리가 4억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서초구에 있는 여기 1층입니다. 1층. 여기 1층. 1층에 빌라인데 빌라가 좋아요. 내가 보니까 여기 1층입니다. 지금 차는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왼쪽에 조금 높아가지고 이게 높기 때문에 뭐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1층이라도 보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물건이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에 지금 지분이 나왔다. 지분, 그죠? 지분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배우자가 둘 중에 한 사람 배우자가 이제 손들면 되겠죠. 손들면은 뺏깁니다. 뺏기겠지만은 지분은 대출이 잘 안 되니까 보통 잘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사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서초구에. 자, 40번. 용도지역이 있다. 토지는 용도지역이 있는데 도시지역이 제일 고급이고 관리지역이 그 다음이고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그 다음이다. 알겠죠? 좀 하품이죠. 자, 도시지역이 상품, 관리지역이 중품이라 하면은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하품에 들어간다. 그죠? 그러면 이제 관리지역 중에서도 또 상품은 계획관리가 상품이다. 도시적 상품은 뭐 상업지역이 제일 상품이 되겠죠. 상품. 자, 지목도 많이 있어요. 지목도 28개 있습니다. 특히 창고 용지도 있죠. 창고 농지 사가지고 창고 용지를 바꾸는 것이 좋겠다. 제가 보니까 창고 용지나 잡종지를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네팔라 그러면은. 자, 41번. 합의로 명도하면은 상수, 강제 집행으로 명도하면은 고수가 아니고 하수다. 하수다. 이해가시죠? 쫓아낼 때.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다가구가 많아요. 이게 보면은 경매에서 경남에 예로 부산 한번 볼까? 부산에 다가구 주택이 없는가? 7개 오네. 7개 중에서 지금 구서동에 41% 많이 들었다 이죠. 41% 떨인 다가구 주택이 있습니다. 차이는 매매 안 되네. 자, 동구 수정동에 다가구 주택이 임차인이 없노? 자, 하여튼 임차인이 많은 다가구 주택이 많아요. 많은데